자, 두 분의 또 시장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조합으로 월요일을 갑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줬습니다. 일본과의 관세 협상은 조금 삐거덕거리는 느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또 소셜을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전에 일어나서 네. 두 번. 두 번씩 바쁘시네요. 자, 먼저 쭉 풀어놓은 내용 보면은 갖다 끼워 맞추기 약간 그런 형태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해외 문제는 해외 문제고 국내는 시선을 돌려보면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대권 주자들의 그 정책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반응을 조금씩 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천명하셨어요, 또. 상당히 5,000 가면 좋죠. 가면 좋죠. 그렇죠. 역대 정권들의 코스피를 보면 제일 레코드 하이, 많이 올라갔던 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 것 같은데, 2021년도 그 코로나가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유동성을 막 풀어가지고 돈의 힘으로 3,300포인트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기 정권에서는 그거보다 높게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전 정부보다는 또 높게 불러야 될 거고.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얼마 갔어요? 2,900 잠시 한번 찍고 와라라라 밀려가지고 지금 2,500. 네. 그다음에 2,500, 3,300 애매하게 또 3,500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죠? 자, 5,000을 부르셨어요. 근거와 타당성은 당연히 있겠죠. 자, 정책을 한번 저희가 또 너무 길어졌는데. 네. 5천 부르신 게 오늘 기준으로 한 2,500포인트 되니까 두 배. 두 배.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책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일부 대형주가 움직임이 나오지만 크게 어떤 방향을 일으키기보다는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당히 강합니다. 소형주들이 강한데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정책과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관련된 유력 후보들이 발언을 한 내용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대선 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대선인데, 사실 대선 때가 이런 테마주가 제일 많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있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없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쪽은 단순하게 인맥이죠. 네. 누가 갔다더라, 누가 캠프에 합류했다더라,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는 회사더라,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사회이사까지 들먹이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고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기업이 움직이면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사실 코스피 코스닥 한 3, 4천 개 되는 기업들 다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세 번만 거치면 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좀 조심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정책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해서를 전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뿐이 아니라 주요 대기업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같이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밀려고 해도 기업들이 관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일반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관심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면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득력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과거 한 거의 20년 가까이를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라든지 필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그러면 저는 AI 쪽,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도 중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든 혹은 지금 여당 관련된 후보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강국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버린 AI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대한 어떤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다. 다만 일반 테마 혹은 인맥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추진하려면은 기반이 튼튼해야 될 거예요. 과거에 답습된 그 병폐를 위해 또 뭔가 리빌딩을 한들
또 무너지거나 또 똑같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작은 미력이나마 저희 캐치플레이즈가 올해 증시 재건, 경제 재건이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는 똑바로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쓴소리지만 저도 저런 얘기 하기 싫거든요. 대기업들 앞서 이제 막 김밥 이거 돌려 쳐가지고 또 실명 안 내려고 뭐 김밥 얘기까지 제가 네. 하는데 대충은 다 인지를 하실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게 편하고 그런 방향이 계속 갈 수도 있겠죠.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법령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해 타산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얘기는 해야 되는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더블 카운팅, 중복 상장, 그리고 또 쪼개기 상장. 일반 투자자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그 캐치프라이즈 뭐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상법 개정을 하겠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고 다들 이게 좀 예민한 문제라서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지금 예민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좀 예민한 부분이라 좀 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 상법 개정이라는 게 우리가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그 기업들의 이제 오너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사망을 한다든지 해서 상속을 이제 하는 단계에서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도 같이 만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하면 물론 좋죠.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속도 같이 만져야 한다. 상속세? 그렇죠. 상속 관련된 그 기업 상속 관련된 문제도 같이 만져야 된다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좀, 상속세가 거의 절반 50%인가 아마 뛰어갈 거예요. 네,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조금 좀 그렇죠. 힘들다. 좀 네.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은 저마다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한쪽씩 좀 발을 양보해 가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조율을 할 것이냐가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5천 시대 열겠다. 저는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실제로 유수한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이건 제가 뭐 기업을 편든다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거 나름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좀 안건은 과연 이제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어떻게 기업과 그리고 주식시장을 이제 조율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하고 좀 조율을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양보하는 부분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과정 안에서는 상법 개정도 물론 중요하고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속 관련된 문제를 같이 이제 통합해가지고 건드려야 하는데 잘 이거를 좀 해나갈 수 있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한때 이슈가 됐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뭐 야당은 항상 그 베이스가 좀 있죠. 이게 증세 논란하고 또 조세 저항하고도 또 맞닿아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예민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이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그건 논의가 좀 더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더블 카운팅, 중복 상장과 쪼개기 상장 이게 편회해서 낮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나중에 미래는 어떨지 몰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뭉쳐나가지고 희석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네. 그거는 아마 이제 분할 상장에 대해서는 뭐 오너가 이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뭐 그건 제가 하나하나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런 부분 삼성전자 이거 얘기가 빗나갔지만 네. 삼성전자 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분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동안의 삼성전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알짜배기 회사는 삼성전자 편입을 시키고 네. 조금 못날 것 같은 회사는 좀 내보내는 패턴을 계속 보여오면서 크게 성장해 왔었던 거거든요. 공룡의 기업이 된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효율성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요즘 같은 경우 과거에는 그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건 저뿐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다른 기업들이 파운더리에 삼성전자에 안 맡기는 이유는 맡겼다가 기술력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거에 대한 우려감도 크기 때문에 안 맡기는 게 저는 있다고 심의 생각하거든요. 처리를. 네. 왜냐하면 이게 기술력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맡겼는데 나중에 자기들의 특허라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맡기고 TSMC라는 다른 쪽으로 좀 맡기는 부분도 너무 크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깔끔하게 선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을 분산시킨 다음에 이건 독립적인 기업이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뭐 10배, 5배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한다라면 네. 아무래도 그런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수주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예 삼성전자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려면 아무래도 저는 조금 분사를 조금 몇몇 기업들이 나눠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분할과 그것을 또 미국 증시나 어찌됐든 간에 감시 체계를 좀 더 견고한 쪽으로 주면서 이제 시장의 신뢰를 답보한다면은 큰 사업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틀과 코스피를 봤을 때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뭐 멀티플 릴레이팅 뭐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어때요?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어찌 보면 좀 뒤처지면서 디램도 1위를 뺏겼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HBM 쪽이 이제 말 그대로 혁신적인 분야로서 올라섰는데 네. 그 분야에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밀려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메모리 분야 1등 그리고 1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2인자로 좀 내려온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 뭐 라면 예시가 완전히 맞진 않겠지만 앞서서도 식품으로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고민 많이 했어요. 네. 라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순위권 변동이 좀 있었던 거를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이제 원래 라면 업계 1등은 전통적으로 농심이거든요. 네, 농부의 마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해서 삼양식품이 압도적인 1등으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래서 그 많은 전문가들도 너무 업계 1등만 보는 게 아니라 한 3등까지는 봐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봤을 때는 2등이나 3등 기업들이 1등으로 치고 올라왔을 때 엄청난 이제 주가 슈팅이 나오고 기존의 1등을 유지하고 있던 기업들은 1등을 뺏겼을 때 사실상 그 1등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네. 프리미엄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에 있던 프리미엄이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넘어가는 방향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성장을 안 하는 기업도 아니고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는 저가 매수세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가 자꾸 뒤로 딜레이 되다 보니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게 자꾸만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매를 한번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제가 뭐 창조적 파괴도 말씀을 드리고 건강한 조정이 한 번씩 필요하다. 트럼프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 건강한 조정이라는 게 4월 초에 그렇게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면서 떨어진 게 건강한 조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불경기 모멘텀으로 시장이 한 번 정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시장이 또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체벌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엎드리라고 해서 이제 엉덩이를 때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빗맞은 느낌이에요. 겁먹어가지고 살짝 엉덩이를 뺐다 빗맞으니까 다시 대라고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시장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투자자들 마음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됐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급락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네. 이게 자꾸 딜레이 되니까 이 찜찜한 마음이 이제 한 구석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사실 갈 종목들은 이런 찜찜한 상황에서 미리 좀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조선주를 제가 2019년부터 10년은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향후 10년은 갈 만한 사이클, 이런 좀 중후장대 산업들, 사이클이 긴 산업들은 애초에 이제 한번 상승 사이클을 가져가면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조선 다음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산업,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책과 맞물리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저는 원전이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근원으로. 네, 맞습니다. 네, 에너지 동력의 원전. 그렇죠. 그 산업도 분명히 그냥 이념이나 뭐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냥 경제성이죠. 뭐 사실 그런 합리성의 선택은 좀 바람직해 보인다 생각이고. 자, 갑자기 또 어디로 분산됐는데 일단은 또 핀테크로 하나로 STO 네. 토큰 증권. 저는 아직도 이게 조금 와닿지는 않아요. 저도 와닿진 뭐 않습니다. 쪼개는 건데 뭐 그림과 이제 네. 부동산을 일례로 많이 들잖아요. 네. 그림 같은 경우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너무 이제 큰 비싼 그림을 개인이 혼자 소유하기 어려우니 소유권을 쪼갠다. 한때는 음원도 그런 네. 게 좀 있었고 부동산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되는데 개념은 대충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켜서 핀테크로 활성화시킬 거냐? 조금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음원은 사실은 저는 사실 STO에 가장 최적화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관련돼서 그게 어떤 노래라는 게 저작권? 예, 저작권이라는 게 매 주식처럼 표현해서 내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작료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저작료의 네. n분의 뭐 네. 이렇게 뺀빵.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신탁이 됐든 뭐 은행이 됐든 이게 보유하고 있어 이걸 쪼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권리증을. 권리증 쪼개가지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물론 이제 과거 사람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거를 온전하게 갖고 있고 싶어하는 것이죠. 소유욕이. 네. 그리고 쪼개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또 이 권한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임대를 마음대로 올리든가 줄이든가 그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위탁을 통해서 뭔가 한다라는 게 아직은 좀 어감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네. 조금 거리감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TO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뭔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뭔가가 거의 한 3, 4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얘기만 나오고 크게 시장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투자자분들이 대체제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이쪽은 아직은 조금 성장 모멘텀은 좀 적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정책이 또 효과를 내고 세간의 대중들한테 이목을 집중시키려면은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이게 작전은 아닌데 STO를 뭐 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났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은 다 뭔데? 뭐 이렇게 관심을 두잖아요. 사실 정치나 정책 관련주들도 연관성 없다고 그렇게 해도 그 시세가 움직이면은 사람들은 혹하게 되고 뭐 관련 없는 건 나도 알아. 그냥 시세만 먹으면 되지. 이게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장기 투자 안 하고 그냥 막 치고받고 하고 수수료만 나가고 증권사 배는 뚱뚱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STO도 사실은 금융사들 입장에서 보면 발행을 많이 하면은 LP나 뭐 GP나 뭐 이렇게 발행자는 이 돈이 들어와요. 판매 실적이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당구장 주인분만 돈 번다 이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좀 정착되고 이게 개념이 되고 뭐 어떤 미분양을 STO로 좀 해결한다? 이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소유권 한 100만 명씩 쪼개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쉽지는 않긴 할 것 같아요. 미분양 지금 부동산 뭐 PF 막 이러잖아요. 네네. 이것도 하나의 좀 활로를 뚫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대충 뭔지를 알겠어. 근데 어떤 비클 이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막 사람들이 담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운용해보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증권에서는 증권 토큰이라는 게 하나의 그냥 트리거로 좀 쓰려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좀 이슈업이 되면서 이런 쪽에서 좀 돈이 몰리게끔 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화폐 쪽인가 이게? 네, 이게 사실 증권 토큰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막 엄청 정말 이걸 통해서 이득이 커진다거나 실효성이 커진다거나 이런 효과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인프라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인프라를 할 만한 그 트리거가 항상 이제 필요하거든요.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뭐 종전이라든지 이런 트리거가 필요한데 하나의 이런 것들도 이제 증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슈업을 시켜주는 트리거로 저는 좀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게 과연 얼마나 시장에 붐업을 시키고 이목을 끌고 그다음에 투자를 좀 이끌어낼 것이냐 이거에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이걸 만약에 시행한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투자 자금들이 얼마나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냐. 그래서 간접적으로 증권 시장의 돈이 많이 유입되게 되면 결국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증시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좀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이게 투자업 쪽도 뭐 이 붐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전에 벤처붐, 벤처 투자 뭐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창투사들 물론 이제 그 자금의 투명성을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되는 보강적인 것들이 분명히 따라야 되겠죠. 자, 시간이 애매해서 정리와 더불어서 결론은 뭔지 뭐 혹시 보시는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뭐 네. 이런 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 연관성?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면 좀 새로운 걸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뭘 했었던 거. 근데 특히 예전에 잘 안 돼 왔었던 게 이번 정부 들어서 다음 정부 들어서 성공한다? 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에 성공했었던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이어져 온지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좀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건 저는 AI 쪽, 특히 AI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AI 의료 쪽을 의료 바이오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의료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좀 진단 이게 좀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이런 쪽보다는 이제는 신약 개발 쪽을 좀 보아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코크로스를 좀 관심 있게 볼 수 온코크로스.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FDA도 이제 동물성 실험을 조금 자제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AI를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해야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온코크로스는 AI를 활용해 가지고 약의 그 그런 면역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성장 모멘텀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가 면역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네. 뭐 그런 약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약이 안 되는데 네. 자기 진단을 보면서 이 네. 약이나 어떤 처방들은 좀 괜찮을 것 네. 같아요라는 어드바이징 해주는 AI. 네. 뭐 좋네요. 그다음에 우리 이창대 대표는 어떤 결론과 어떤 기업? 네. 혹시?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아무래도 장미 대선이 계속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네. 앞서서 원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원전에 대해서 살짝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난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탈원전을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이제 되게 되면 또 원전이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그때 당시에 탈원전을 할 때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었고 많은 나라들이 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상당한 나라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른 게요. 그렇죠. 지금은 탈원전 1호 국가로 평가받았던 이탈리아마저도 돌아섰습니다. 네. 다시 이제 원전을 가동시키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여기서 탈원전을 우리나라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거는 저는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책적으로 이제 원전은 앞으로 계속 육성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오랜 사이클을 그리는 장기 사이클을 그리는 산업이 또 이제 원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상승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상당히 두각을 드러낼 만한 산업이라고 보는 만큼 저는 조선 다음에 향후 10년을 볼 만한 산업으로서 원전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그 와중에 이제 또 발전 사업을 통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BHI가 네.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추세도 한번 타고 최근에 급락했다 반등하고 있는 자리라서 오히려 뭐 증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네. 그럴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매집을 해나간다면 향후 뭐 코스피 5,000포인트를 바라보는 시대에는 좋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박용 엔진도 뭐 원전하고 연관성이 또 있겠죠. SMR 같은 거. 그렇죠. 네. 자, 시장 후벼 파기 오늘 뭐 정책 가지고 이제 좀 풀어봤는데 좀 시간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결론은 좀 그럴싸했어요. 네. 귀를 제가 유혹했어요. 자,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